저는 성 빈센트 병원 순환기내과 이수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있는 어큐트 MI 환자에서 어떻게 하면 세이프한 프로시저를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초점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테미 환자가 오게 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걸 시스타라고 부르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TV를 보고 있다가 그런 문자를 받고 나면 일단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고 전공의로부터 이제 전화를 받는데 전공의로 이제 바이탈 사인 어떤지, 카디악 어레스트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 연락이 됐는지 워닝을 일단 하고 CAG 준비하라고 하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할 때 이제 다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마 환자의 모탈리티를 줄이고 뉴럴로직 아웃컴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빨리 출발하는 건데요.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제 프라이머리 PCI의 이제 그 비율이 높아지고 그리고 포텐트한 P2Y12 이니버터가 나오고 세컨더리 프리벤션이 이제 제대로 되면서 이제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는 이제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리오제닉 샥을 동반한 이제 스테미 환자의 인시던스를 보게 되면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익 광고나 이런 광고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빨리 병원에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스테미 환자의 인시던스는 이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들이 이제 그 리퍼퓨전 세라피를 했을 때는 모탈리티가 한 70-80% 정도 됐었지만 이제 그 프라이머리 PCI를 하고 이제 빨리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인하스피탈 모탈리티는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모탈리티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5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여전히 이제 카디오제닉 샥은 어큐트 MI 환자에서 이제 리딩 코즈 오브 데스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토탈 이스케믹 타임을 줄이는 겁니다. 이제 환자 교육을 해서 페이션트 딜레이를 줄이고 119 구급대원 교육을 해서 EMS 딜레이를 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시스템 딜레이를 줄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할지라도 일단은 그 이것 때문에 병원에서 계속 상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직원들을 다 소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집이 먼 직원부터 전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도착하니까. 그리고 캣방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시간을 줄이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는 이제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L튜브가 인서션이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인서션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인서션하고 빨리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를 이제 갈아서 주라고 이제 지시를 하죠. 그다음에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들은 확실히 마음이 편한데 인투베이션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은 솔직히 캣방에 들어와서 인투베이션 하면 엄청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응급실에서 인투베이션 하고 오면 조금 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 카디오제닉 샥의 데피니션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각각의 트라이얼마다 약간 정의를 조금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제 공통적인 거는 이제 시스톨릭 BPA를 90 이상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노트로픽스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엔도간 하이포퍼퓨전이 있는 경우 올리고유리아나 뭐 콜드 익스트리미티나 멘탈 스테이투스가 뭐 바뀌거나 이런 경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로피안 하트 저널에서는 이 카디오제닉 샥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클래식한 카디오제닉 샥은 스테이지 C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높은 환자는 스테이지 A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스테이블 엔자나인데 레프트 메인 바이퍼케이션에 스로무스 버든이 많거나 뭐 플락 럽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언제든지 PCI 할 때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레프트 메인이 토탈이면서 뭐 RC에서 콜라테랄이 가고 있을 때 이제 열어줬을 때 이제 샥이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렐러티브 하이퍼텐션이나 뭐 타키카드가 있을 경우에는 스테이지 B라고 하고 있고요. 클래식한 카디오제닉 샥을 지나서 어떤 뭐 이노트로픽스를 달고 해도 계속 나빠진다. 그러면 스테이지 D. 결국은 CPR이나 에크모가 필요한 경우는 스테이지 E로 나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리샥 스테이트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빨리 알아야지 대처가 빨리 되고 잘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억세스 사이트는 이제 라디알 억세스보다는 당연히 페모랄 억세스가 더 낫고요. 안티플레이틀렛 에이전트는 이제 주로 L튜브로 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글라이코프로테인 2B3A 이니비터는 루틴으로 줄 필요는 없고 스롬보스 버든이 많거나 뭐 슬로우 플로우일 경우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디오제닉 샥이 발생할 리스크가 많은 환자, 예를 들어 심전도가 레프트 메인이거나 에코상에서 레프트 메인인 것 같다, 그리고 멀티베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보스 페모랄 사이트 드레싱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트의 페모랄 아터리와 베인 쉬스를 잡고 언제든지 환자가 안 좋아졌을 경우에 에크모를 할 수 있게끔 에크모를 스탠바이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캣방에서는 이제 뭐 샥 트라이얼에서도 보다시피 그 스롬볼라이시스보다는 얼리 리바스큘라리제이션을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멀티베슬 디지즈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컬플릿 아터리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머전트 캐비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PCR을 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이머전트 캐비지를 해야 되겠지만 레지스트리나 RCT에서 5% 정도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캣방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최대한 빠르고 단순한 디시전을 내리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LAD 다이고널 바이퍼케이션인데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는 둘 다 살려줄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일단 저는 사이드 브랜치는 뭐 포바를 시행하고 메인 브랜치를 주로 살려주는 방향으로 최대한 프로시저를 빨리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제 메카니컬 서큘레이터리 서포트가 필요한데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거는 IABP하고 VA 에크모일 겁니다. 하지만 IABP 샥2 트라이얼에서 보면 IABP가 컨트롤군에 비해서 이제 모탈리티 개선을 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만 이제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이제 IABP 사용은 이제 점차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임펠라, 텐데마트, VA 에크모의 이제 사용률은 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독일 레지스트리를 보더라도 이제 해가 갈수록 점점점 많이 사용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모탈리티가 보면 계속 높습니다. 60% 정도에 해당이 되고요. 엘소 레지스트리에서도 보더라도 이제 해가 갈수록 에크모의 비율은 높아지지만 여전히 이제 모탈리티는 한 60%, 생존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카디오제닉 샥 환자에서 IABP를 루틴으로 적용하는 것은 레코멘드하지 않고 있고, 에이지 그리고 코모비디티, 뉴럴로직 펑션을 고려했을 때 셀렉티브한 페이션트에서 쇼텀 메카니컬 서큘레토리 서포트를 해주는 것이 이제 2BC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에크모를 시행했을 때 이제 장점은 임펠라나 텐데메트에 비해서 이제 코스트가 적다, 그리고 풀 옥시제네이션이 가능하고 RV하고 LV의 서포트를 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에크모를 한다고 해서 다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크모 자체만으로도 로어 엑스트리미티 이스케미아나 컴파트먼트 신드롬, 앰퓨테이션, 스트로크, 그리고 메이저 블리딩, 뭐 시그니피컨트한 인펙션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결국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그 카디오제닉 샥이 동반된 어큐트 MI 환자에서 보면은 메카니컬 서큘레토리 서포트 없이도 50%에서 한 60% 정도는 생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이제 40에서 50% 정도 환자가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이런 환자에서 잘 셀렉션을 해서 에크모를 해주면 15%에서 25%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찬스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잘못된 환자를 셀렉션해서 이거 없이도 살 수 있었는데 그 메카니컬 서큘레토리 서포트를 하면서 컴플리케이션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케이스도 한 5% 이내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환자를 셀렉션할 거냐, 그리고 언제 넣을 거냐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뭐 에이지, 코모비디티, 헤모다이나믹, 레보레토리 파라미터를 고려해서 환자를 셀렉션할 수 있겠다. 이런 거는 이제 그 환자 그 베리어블을 보고 리스크를 보고 이제 프로그노시스를 짐작하는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인데요. 근데 솔직히 환자가 안 좋을 때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카디오제닉 샥 환자를 치료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에크모는 항상 삭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보험 인정 기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환자, 그에 해당되는 게 어큐트 MI, 어큐트 마이오카다이티스, 페리파툼 카디오마이패시, 그리고 리프렉토리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어레스트 환자일 경우에는 꼭 위트니스 어레스트거나 심정지 시점이 비교적 정확히 유추 가능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 CPR을 60분 이상 오래 지속한 환자라든지 목격자가 없는 아웃 오브 하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 그리고 브레인 해모리지 때 많이 당하게 되는데, 브레인 해모리지가 있게 되면 이제 그 샥이 되고 그러면서 심전도 변화가 있게 되고 에코상에서 마치 MI처럼 뭐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끔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한 2케이스 정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어떤 타이밍에 넣는 것이 좋겠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크모를 넣을 수 있는 타이밍은 CPR을 하면서 넣거나, 아니면 CAG를 하고 PCI 하기 전에 넣거나, 아니면 PCI 하고 나서 그 회복이 계속 안 되니까 포스트 PCI에 넣는 세 개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CAG를 확인하고 PCI 하기 전에 넣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CAG 하기도 전에 계속 OS가 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에크모 어시스트 하에 CPR을 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에크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능한 한 빨리 넣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넣어야지 일단 치료 성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센터에서 에크모를 넣을 경우에 항상 러닝 커브를 그리게 마련이라서 초창기에는 조금 모탈리티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래서 베너스 캐뉼라하고 아터리얼 캐뉼라를 넣는데, 베너스 캐뉼라는 이제 다이아프라금 아래까지 19에서 한 환자 체격에 따라서 19에서 25프렌치 이렇게 넣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터리얼 캐뉼라는 디센딩 에올타까지 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블라인드, 예를 들어 환자가 안 좋을 경우에 이제 ER에서 블라인드 펑처를 해서 넣게 되는데, 그러면 보통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환자를 좀 잃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소노 가이디드 그리고 플루로스코픽 가이디드로 펑처를 하는 게 바스큘라 컴플리케이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해보면 한 5분 정도 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충분한 스킨 프리퍼레이션을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베너스 캐뉼라를 올릴 때는 레가먼트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프리퍼레이션을 잘 해야지 이제 스무스하게 올라가게 되고요. 캐뉼라의 위치는 이제 베너스 캐뉼라는 이렇게 다이아프라금 근처, 그리고 아터리얼 캐뉼라는 이렇게 디센딩 에올타에 위치하게 됩니다. 캐뉼라는 여러 종류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초심자들은 이제 테루모 캐뉼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좀 플렉서블하고 잘 꺾이기 때문에 CS 교수님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메드트로닉을 이용하고 있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ICU에서는 뭐 렁 프로텍티브 벤틸레이션을 하고, 이런 만약에 올리고유리아가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이제 RRT를 고려하고, 스롬보 엠볼리즘이 생기지 않도록 뭐 류마틱 컴프레션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얼서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PPI 같은 것들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포서미아에 대한 이제 랜덤 스터디는 샤쿨 트라이얼에서 이제 40명을 랜더미제이션 해가지고 하이포서미아가 베네핏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2017년도 ESC 가이드라인에서 카디악 어레스트 환자에서는 그 어레스트 환자에서 의식이 없을 경우에 타겟티드 템퍼레이처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해보더라도 치료 성적은 저는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일단 카디오제닉 샥을 동반한 어큐트 MI 환자에서 PCI는 저희 과가 하고, 에크모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넣지만 에크모 관리는 이제 CS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디오제닉 샥 어레스트 환자에서 이제 의식이 없는 환자는 하이포서미아를 적극적으로 응급의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면은 그 메카니컬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경우에 IBF를 넣고 이제 이머전트 PCI를 하고 이제 수술로 이제 넘기게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이노트로픽스를 해봐도 스테빌리제이션이 안 될 경우에는 셀렉티브 페이션트에서 쇼텀 퍼큐테니어스 메카니컬 서큘레토리 서포트를 할 수 있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토탈 이스케이멀 타임을 줄여라. 그리고 프리 샥 스테이트를 아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환자가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보스 페모랄 사이트 드레싱을 하고 에크모를 옆에 스탠바이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캣방에서는 최대한 빠르고 단순한 디시전을 내리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크모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런 환자 셀렉션 하는 것과 타이밍이 또 중요하고, 펑처를 할 때 블라인드 펑처 하지 말고 소노 가이디드 또는 플로로 가이디드 펑처를 하는 것을 레코멘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